최근에 유명한 성범죄 사건이 판례가 선고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판례인가요? 대법원에서 2024년 1월 4일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내용이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쉽게 말해서 강제추행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강제추행을 1심, 2심에서 다 유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3심에 올라갔던 사건인데, 강제추행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로 판단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취지로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판례와 어떻게 다른 거죠? 일반 사람들도 이제 대부분 인식을 하게 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면서 나왔던 논리인데,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 어긋나거나 아니면 조금 배치가 되더라도 그걸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배제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죄 증거로 인정이 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그런 원칙을 확립을 해놓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들, 특히 뭐 강간,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서 1심이나 2심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3심인 대법원에 올라가서 유죄로 변경이 됐던 사안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처벌이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판결은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때는 또 엄격하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약간의 판단 내용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된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는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 자체가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변경되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판결로 인해서 시사하는 점이 꽤 큰데, 이 판결의 사실관계 또는 이제 범죄 사실은 강제추행입니다. 추행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 유죄 증거로 판단할 때는 관련되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진술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보고 나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기존의 대법원에서 계속 확립된 기조로 나왔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약간의 제한을 좀 가하는 그런 의미, 아주 큰 판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시사하는 점은, 제가 이 판례를 왜 더 이렇게 유의있게 본 거냐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아니면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지만, 기존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에는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이 조금 변경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